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의사로 10년 넘게 근무한 사람입니다. 저는 육수를 했어요. 수능만 6번 본 사람이었죠.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 될 거라고 TV에 나오는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의사들이나 전문직이었으니 나도 전문직이 될 거라고 어린 나이에 굳게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엄마는 타일세공사, 아버지는 택시 운전사인 집안에서 저는 크게 빼어나지도 않는 머리를 가지고 의대를 간다고 고집을 부렸다가 정말로 많이 고생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친구들이 네 주제에 의대를 간다고? 네가 의대를 가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야, 네가 의대를 간다고? 아이고, 가지가지 한다 진짜. 전교 100등도 못 드는 애가 무슨 의대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애들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 하나만큼은 어마어마했던 저였기 때문에 애들이 저를 무시하든 말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전교 꼴등을 하던 제가 전교 60등까지 올라가게 되었지만 그 이상으로 공부를 잘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재수를 했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정도의 성적은 되었지만 여전히 저에게 의대의 문은 너무나도 높고 험했어요. 삼수, 사수.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폐 질환이 심각해져서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알코올 중독에 걸리셔서 매일매일 비참하고 힘든 하루를 하셨죠. 지친 몸을 이끌고 밤 10시까지 공공도서관에서 공부를 한 뒤 집에 들어오면 11시, 또 불을 켜고 공부를 하면 아버지는 저에게 손을 날리셨습니다. 우리 형편에 넌 빨리 대학을 포기하고 일이나 하지. 너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거냐? 네가 장남이면 빨리 일해서 집안에 돈 보태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아버지는 제가 공부하는 거에 보태주신 거 하나라도 있으세요?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저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저를 힘들게 하시는 건데요? 저 진짜 죽고 싶어요. 죽고 싶다고요. 그럼 죽어! 전 사수까지 망하게 되었고 결국 도피성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학벌 사회와 차별이 더 심했어요. 소위 좋은 대학을 나온 놈들은 더 편한 요직이나 머리를 쓰는 일에 투입이 되었고 저처럼 대학을 들어가지도 못한 채로 군대에 간 놈들은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니네들은 식충이야 식충이. 집안에 도움 하나 안 되고 밥만 축내는 놈들. 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험한 일을 했지요. 지금이야 군대가 좋아졌지만 그때는 폭력도 난무하고 정말로 힘든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이 저를 더 간절하게 만들어 주었고 결국 군대에서 수능을 2번 더 본 저는 마지막 학력고사에서 수학 2개를 틀리고 과학 탐구에서 1개 틀린 점수로 의대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저에게는 그야말로 대박이었죠. 군대 동기들도 미쳤다. 대박이다 형. 와, 형 진짜 끈질기다. 운이 좋았지 뭐. 저는 군대에서 모은 돈으로 첫 입학금을 내고 제대 후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에 들어간 이후로 폭력을 쓰면서 저를 괴롭힌 아버지와는 아예 연을 끊었어요. 하지만 의대에 들어갔어도 힘든 삶은 지속되었죠. 저는 나이가 많은 장수생이었고 동기들은 전부 다 20대 초반의 파릇파릇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도 겉돌았던 저는 꽤나 외로웠어요. 레지던트 때도 마찬가지였죠. 늘 어딘가에도 속하지 못하고 외로운 마음이 허공을 도는 그런 도깨비 불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산부인과를 돌게 되었는데
거기서 굉장한 마음의 편안함을 느낀 거였습니다. 아이의 탄생을 지켜보고 산모와 함께 그 순간을 같이 한다는 게 이렇게 저에게 뿌듯함을 가져다 줄 줄 몰랐어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20년 넘게 이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남아있는 거야. 이 순간이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서. 교수님은 거의 유일하게 남자로서 산부인과에서 전문의를 하고 싶어하는 저를 뿌듯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항상 어느 집단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던 저는 산부인과 교수님의 따뜻한 환영에 마음을 뺏기게 되었고, 그렇게 산부인과를 전공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는 말리는 말들이 많았지요. 어휴, 아니 형, 요즘 산부인과는 기피하는 과야. 출산율도 점점 떨어지고 애 받아야지 돈을 많이 버는데 애 받을 수 있는 시설 포함된 병원 개원하면 얼마나 돈 많이 드는지 알고 과 선택한 거야? 지금이라도 피부과로 옮기거나 안과로 돌려. 에이 됐어. 나는 그냥 부인과에 남아있을래.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저는 끝까지 부인과에서 전문의를 했기 때문에 부인과 같은 동기들 사이에서 엄청 대단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 당시 제가 있는 당의 연도에 부인과 전공의 중에 남자는 저뿐이었거든요. 제가 거의 다 힘쓰는 일도 많이 하고 여러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했으니 그게 참 좋더라고요. 하여튼 병원에서 거의 10년 정도 일을 하다가 개인 병원을 차렸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꼬였어요. 저는 처음 병원에서 나올 때 개원을 하면서 나는 꼭 정의로운 의사, 양심 있는 의사가 될 거야. 환자들을 돈으로 보지 않고 정말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간호하고 치료하고 아이들 잉태한 산모들에게 최고의 의사가 될 거야. 마음먹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원하는 데 든 돈은 거의 8억에 가까웠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의사 면허가 많지 않았기에 여러 은행에서 대출이 잘 나왔거든요. 저는 그냥 부인과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받고 그 고귀한 출산의 순간을 함께 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큰 병원을 개업해야 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고 찬란한 미래를 꿈꾸면서 과감한 투자를 했죠. 하지만 병원은 똥파리만 날렸습니다. 간호사는 선생님, 오늘 오전에는 환자분이 한 명도 안 오시네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게 김 간호사. 에휴, 다음 달에 은행 이자 낼 것만 거의 400만 원이 넘는데 거기에 의료기기 대여비까지 하면 진짜 장난 아닌데 일을 어쩔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간호사도 저를 측은하게 보는 듯 했습니다. 김 간호사, 그래도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니까 맛있는 거 시켜 먹자고. 점심 뭐 먹을래? 저는 그냥 싼 거 백반 먹을게요. 아이 참, 내 눈치 보지 말고 먹고 싶은 메뉴 골라. 에이 선생님,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래요. 환자분 한 명도 안 오고 일주일 동안 내원 환자가 9명인데 제 월급도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같이 아껴야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적자는 커졌습니다. 적어도 제가 페이닥터로 다른 병원에 들어가면 그 당시에도 월에 1000만 원은 넘게 벌 수 있는데 제 처지가 너무 초라하고 힘들더라고요. 사실 지금보다 그때 당시가 더 환자분들이 산부인과에 오는 것을 꺼려하는 시대였는데 게다가 저는 남자의사라서 더더욱 선입견을 가지고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이었죠. 저희 병원과 가까이에 위치한 사거리 미양부인과라고 여자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은 잘 나갔거든요. 그렇게 저는
3년간 버티다가 결국 병원을 접게 되었습니다. 은행 빚을 갚느라 번 돈을 다 써버리고 그래도 직원들 월급만큼은 밀리지 않아야지 하면서 대출받아서 사람들 월급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제 자신을 챙기지도 못했어요. 숨이 잘 안 쉬어지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스에서 쓰러졌거든요. 눈을 떠보니 공교롭게도 저는 제가 인턴을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고 저를 본 후배 전문의가 형, 깜짝 놀랐어. 구급차 타고 환자 들어왔길래 호출돼서 보러 왔는데 글쎄 형이었잖아. 어떻게 된 일이야?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봐. 그래서 과호흡 오고 호흡도 불안해서 숨이 잘 안 쉬어졌는데 순간 버스에서 기절한 것 같아. 왜 형? 무슨 일 있어? 나 사실 병원 폐업했어. 저의 병원 폐업 소식은 순식간에 동기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저는 얼굴을 들 수도 없을 정도로 동기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어요. 에휴, 내가 저 형 그럴 줄 알았다. 고집도 세고 딱 봐도 돈 안 될 것 같은 과 고를 것 같아서 내가 충고해줬는데 그 말 안 듣고 부인과 선택해서 결국 병원 폐업하네. 그러게 말이야. 폐업이 웬 말이야? 동기들 이름에 먹칠하네. 에휴. 다들 저의 폐업을 불쌍히 여기면서도 은근히 꼬시다는 반응이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불장난 구경하는 느낌이었겠지요. 그렇게 저는 병원까지 망하고 동기들 사이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인생 실패자 취급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너무너무 힘들게 정말로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페이닥터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원장 의사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원장이 환자한테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고 갑자기 황원순 원장님 근무지 맞으시죠? 본인 되시나요? 아니요. 저는 밑에서 일하는 의사인데요. 원장실에 계세요, 원장님은. 검찰에서 사람이 와서 병원 압수수색을 하고 원장님은 구속수사가 되었어요. 저는 원장님께서 불미스러운 일에 엮인 것도 몰랐거든요. 저는 간호사에게 어떻게 된 거야? 아는 거 있어? 저희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던 건데 황 원장님께서 환자한테 약물 투여하고 해서는 안 될 짓 하셨나봐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것은 들었는데 검찰에서 구속수사까지 할지 몰랐어요. 황 원장님이 압수수색 들어올 수도 있다고 병원 자료를 다 파기하라고 해서 저희가 며칠 동안 고민했거든요. 병원은 망해버렸고 저는 또다시 길거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작은 산부인과를 다시 개원하게 되었어요. 권리금도 없을 정도로 터가 안 좋은 병원이었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두 번째 개원을 한 저는 회사원보다 돈을 못 벌 정도로 가난뱅이 빚쟁이 산부인과 의사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던 중 하루는 너무 마음이 우울하더라고요. 나는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죽게 되는 걸까? 아이의 탄생을 함께 하겠다는 고귀한 선서도 이제는 희미해지고 현실에 찌든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그날은 입에 대지도 못하는 소주를 냅다 마시고 공원에서 제 처지를 탓하고 있었어요. 거의 새벽 3시가 다 되어갔죠. 에휴, 장가도 못 가고 대체 내 인생은 이게 뭐냐?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 되겠다고 육수해서 의대 들어간 것도 다 소용없고 나도 남들처럼 영악하게
사람들 눈치 살살 보면서 돈 되는 일이나 할 걸. 괜히 되도 않는 자존심 부려서 인생만 꼬이고 그냥 확 죽을까? 그렇게 공원을 걷고 있던 때 갑자기 공원 구석에 있는 화장실에서 여자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치는 듯한 소리였거든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뭐야?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된 저는 그 소리가 들리는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화장실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소리는 더더욱 선명하게 들렸어요. 여자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였으니 저는 어쩔 줄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저는 할 수 없이 밖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저 지나가던 행인인데요. 혹시 안에 무슨 일 있나요? 무슨 일 있으면 제가 경찰에 신고해 드릴까요? 신고하지 마세요. 저의 목소리에 그 여자의 고통스러운 신음은 더 커졌어요. 저는 이거 이대로 두면 무슨 일 날 것 같은데? 안 되겠는데? 술도 마셨겠다. 쓸데없는 정의감이 불타오른 저는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제일 끝에 칸에서 한 여학생이 거의 쓰러진 상태로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뭐야? 학생,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아이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학생을 다시 봤고, 정말로 학생은 아이를 출산하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이를 깍 깨물었지만, 출산의 고통은 결국 입 사이로 흘러나오게 되었고, 그 소리가 길을 걷던 저의 귓가에 들어가게 된 거였어요. 산부인과 전문의인 저는 이대로 출산을 하면 아이도 그렇고 산모도 감염 확률이 극도로 높아질 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출산하면 큰일 나요. 나중에 합병증 올 수도 있고 균이 너무 많아요. 그냥 화장실도 아니고 공중 화장실에다가 여기 먼지도 엄청 많고 관리도 안 되는 곳인데. 학생, 내가 응급차 부를게요. 나 산부인과 전문의예요. 이 상황이면 진짜 큰일 나요. 아저씨, 구급차 부르면 죽여버릴 거야. 그럴 거면 그냥 모른 체 하고 지나가라고. 부모님한테 알려지면 내 인생 끝장이니까 그냥 제발 무시하고 가세요. 도움도 안 되니까. 저는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학생이 부모님 몰래 임신을 한 거고 감당이 안 되니까 이 늦은 새벽에 공중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거를요. 구급차를 부르면 학생이 난리를 칠 것 같았기 때문에 저는 그럼 일단 기다려봐요. 저는 미친 듯이 뛰어서 편의점에서 생수와 라이터, 가위, 커터칼, 작은 면포와 돗자리를 사왔어요. 돗자리를 편 뒤 학생을 그 위에 앉히고 학생과 함께 같이 힘을 주면서 아이의 머리가 나오게 했습니다. 지금 애기 머리카락 보이니까 더 힘주세요. 저 진짜로 죽을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못해요. 아니야. 여기서 힘 빼면 진짜로 큰일 나. 산모도 죽고 애도 죽으니까 한 번만 더 힘! 아이의 머리가 나온 순간 제가 머리를 잡고 쑥 빼냈고 그때 아이의 등을 팍 두드리니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흐앙!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학생은 눈물을 흘렸고 저는 편의점에서 사온 간단한 물품들로 아이의 탯줄을 자르고 면포로 감쌌어요. 그리고 학생이 몸을 추스릴 수 있도록 도운 뒤
공중 화장실에 흩뿌려진 피드를 뒷정리했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아이?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일단 진짜 큰일이네 얘. 이거 내 명함이니까 내 도움 필요하면 말하고요. 무조건 산부인과 진료 받아야 해요. 내 병원에 오면 진료 기록 안 남게 해줄게요. 그리고 아이 데리고 키울 곳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아이 낳고 고아원 같은 곳에 두고 도망치려고 했어요. 아이고, 큰일이네 진짜. 알겠어요. 그럼 일단 내가 적어도 산부인과 의사니까 병원 가서 애기 아픈 곳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학생 집에 가서 옷 좀 갈아입고 몸 추스린 다음에 병원으로 와요. 같이 검사 받고 아이랑 함께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자고요. 학생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 뒤에 사라졌고 저는 꿈처럼 지나간 급박한 상황에 술이 깨면서 순간 아찔했어요. 뭐야, 내가 뭐 한 거야? 대체 얼마 만에 애를 받아본 거야? 세상에, 진짜 이런 순간을 겪을 줄 상상도 못했네.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날은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병원에서 눈을 뜨고 있었어요. 다음날 저는 학생이 저희 병원을 다시 찾아오기만을 기다렸죠. 병원이 문을 닫는 시간까지 학생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 다음날도 다다음 날도 학생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학생, 설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니겠지? 설마 아닐 거야. 설마. 점점 불안해졌어요. 제발 제가 생각한 그런 끔찍한 최악의 결말은 제발 나오지 않길 바라고 또 바랐지요. 하지만 며칠이 흘러도 학생은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지어 데스크에 있는 조무사에게 혹시 앳돼 보이는 학생이 문 앞을 서성거리면 묻고 따지지도 말고 바로 내 방으로 보내요. 알겠죠? 네, 알겠어요, 쌤. 그렇게 환자 한 명 없이 썰렁한 병원을 지키고 있던 때 갑자기 조무사가 선생님, 학생 왔어요. 노크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란 저는 그래? 문 열어줘. 들어와. 학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저희 병원에 들어왔고 그 옆에 한 아주머니가 함께 있었어요. 엄마, 이 사람이야.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아이의 엄마로 추정되는 사람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를 살려줘서 고맙다고, 우리 아이가 임신한 걸 나는 모르고 있었다고, 의사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살린 거라고 하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일하느라 애들 신경도 못 쓰고 살았거든요. 애가 맨날 집에 안 들어오고 학교도 잘 안 나가니까 몇 주를 집에 안 들어오길래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애들까지 챙길 여유가 없어서 그냥 돈 몇 푼 쥐어주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고 방치했는데, 아이고, 알고 보니까 아이의 엄마라고 하시는 분도 아이의 친엄마가 아니었더라고요. 사실 이 아이가 제 친딸이 아닙니다. 아이 아빠랑 제가 재혼을 했고 아이 아빠 본처의 딸이에요. 몇 해 전에 이혼하고 애 아빠는 알코올 중독으로 죽고 나서 제가 애들 아빠 애들을 떠안았지요. 반찬 가게 힘들게 하면서 내 핏줄도 아닌 애들까지 키우려고 하니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애들을 잘 못 챙겼더니 이렇게 저 몰래 임신해서
극한의 고통 속에서 혼자 출산하고 애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아이고, 집안 자체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집안이었어요. 애를 낳은 그 학생은 친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신 상황이었고, 그나마 가까운 사람이 새엄마였는데, 새엄마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학교에서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다가 아는 오빠의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었고, 새엄마한테 혼날까봐 돈 달라고 괜히 큰 소리치고 돈 받아서 가출을 한 거였죠. 학교도 안 가고, 학교 가면 맨날 사고 치니까 새엄마도 딸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딸이 갓난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깜짝 놀라서 자초지종을 물었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제 명함을 새엄마한테 보여준 거고, 그 새엄마라는 분이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저희 병원에 찾아와서 큰절을 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린 거였습니다. 아닙니다. 에휴, 어린 나이에 임신해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겠어요. 마음 아프죠. 저야 당연한 일을 했던 거고요. 저한테 감사하다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키우기로 한 건가요? 어쩌겠어요. 시설에 맡기는 것도 마음이 찝찝하고 아프니까 저희가 잘 키워봐야지요. 의사 선생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선생님이 저희 아이를 살린 거예요. 하늘아,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해. 감사해요. 그날 공중화장실에서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두 모녀의 감사하다는 말에 저도 마음이 찡해졌어요. 두 모녀의 손에서 저의 책상에 살포시 내려놓은 각종 반찬들이 든 보자기. 제가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반찬 만드는 거라서 이거라도 잡수세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마음이 정해지는 정이었어요. 두 모녀가 병원을 떠난 이후로 저는 한동안 마음이 찡했습니다. 이 맛에 의사하는 거지. 환자들이 찾아와서 내게 감사함을 말할 때 나는 더할 나위 없이 뿌듯하니까 의사가 되고 나서 첫 병원 폐업한 뒤로는 매일매일 나의 인생이 지옥 같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또다시 의사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가 만들어지네. 참 기쁘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조무사는 선생님, 미혼모 환자분 아이 받으신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새벽 3시에 공중화장실에서 혼자 아이 낳는 학생 아이를 받게 되었네. 참 살다 이런 일은 처음이다. 별의별 일이 다 있어. 참 신기해. 선생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나저나 병원에 손님이 좀 와야 하는데 참 큰일이네요. 에휴, 그러게. 이렇게 좋은 일 하면 뭐하나. 이번 달도 적자네 적자야. 아이고, 골이 아프다. 돈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파. 다시 현실로 돌아온 저였습니다. 그런데 3일 후부터 갑자기 제 병원에 손님들이 바글바글한 겁니다. 저는 아니, 무슨 일이래? 이렇게 상권도 안 좋은 우리 병원에 환자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 수가 있어? 무슨 일이지? 그러게요. 오전 환자분만 10명이었어요. 세상에. 뭐 어디 맘카페 같은 곳에 누가 후기를 올렸나? 신기하네요. 희한하다. 다음 환자한테 어떻게 알고 왔는지 물어봐야겠는데? 그때 중년의 여성분이 들어왔고 저는 조심스럽게
어떻게 저희 병원 알게 되셨어요? 춘자 반찬가게 사장님이랑 아는 사이 아니에요? 거기 사장님이 하도 의사 선생님 칭찬을 마르고 닳도록 하길래 특히나 우리 갱년기 지난 아줌마들은 요실금도 있고 또 방광이 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산부인과를 자주 가야 하는데 친절하고 잘 맞는 의사를 찾는 게 힘들어. 그래서 자주 가는 우리 동네에서 오랫동안 터 잡고 반찬 파는 사장님이 칭찬하는 산부인과가 있길래 여기로 온 거지. 나는 아는 사이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학생의 새어머니 분께서 저에게 보답하고 싶어서 자신의 반찬가게 손님들에게 제 칭찬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저의 병원을 홍보해 준 거였습니다. 딱 보니까 병원이 외곽에 있고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저를 위해서 홍보를 해준 거였어요. 순간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희 병원에는 환자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의사생활 시작한 지 20년 만에 환자분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비록 환자분들이 많아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매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로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해드리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고 그 진심이 통해서 더욱더 많은 환자분이 찾아오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춘자 반찬 가게를 찾아갔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들리는 아이 울음소리. 하늘이라는 학생이 포대기에 아이를 들쳐매고 새엄마 가게에서 알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하늘아 라고 그 아이 이름을 불렀고 저를 본 학생은 어머, 의사쌤이 여기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긴 소문이 다 났어. 그래서 온 거지. 아이고 고생 많이 하네. 아이도 이쁘게 크고 있어. 이제 정기검진 받을 때 됐지? 아이 데리고 병원 한번 와. 어머님이시네? 의사 선생님, 저희 가게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모를 수가 없지요. 어머님 덕분에 쓰러져 가던 제 병원이 다시 일어섰는데요. 너무 감사드려요. 입소문 내주시고. 아이고, 감사하긴 내가 뭘 한 게 있어야지. 한 것도 없는데. 이거 하늘이 육아용품 필요할 것 같아서 사왔어요. 그리고 아직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오로 많이 나올 텐데 기저귀랑 애기 용품들이랑. 아이고, 뭘 이런 것까지. 저는 반찬 가게를 쓱 둘러보았습니다. 작지만 내실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아름아름 많은 사람들은 그 맛을 알고 꾸준히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도 아이를 낳은 이후로 불량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않고 새엄마 반찬 가게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모양이더라고요. 의사쌤, 저 며칠 전에 검정고시 합격했어요. 잘했죠? 아이 이름은 현지로 지었어요. 현지 걸을 때 되면 저 수능 봐서 대학 들어가려고요. 이야, 검정고시 합격했구나. 세상에, 너무너무 대단하다. 멋지다, 하늘이. 응원할게. 내가 도울 거 있으면 도울게. 그렇게 저는 또다시 세상에 저의 사랑을 나누어주게 되었고, 나누어준 만큼 또 더 큰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의지를 다졌습니다. 사실 병원 망하고 나서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는데 되려 그 모녀 덕분에 제가 힐링을 받았거든요. 그 이후로도 종종 하늘이와 연락을 하면서 현지를 보러 하늘이네 반찬 가게에 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늘이의 딸 현지가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 하늘이도 수능을 봐서 본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의료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하늘이 입학날 제가 학교에 가서 꽃다발도 전해주고 어쩌다 보니 아주 긴 인연을 유지하게 되었지요.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날 공중화장실에서 태어난 아기가 이쁘게 커서 버림받지 않고 유치원까지 들어가고 아이의 엄마도 미혼 모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틈틈이 공부해서 그 힘든 육아 환경에서 대학까지 들어가고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도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었고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어요. 하늘이와 현지 그리고 하늘이 어머님이 결혼식장에 오셔서 자리를 지켜주었네요. 노래도 곧잘하는 하늘이는 저의 결혼식에서 축가도 맡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진짜 잘 부르려고 맨날 3시간 넘게 목청 터져라 노래 연습했어요. 가수 뺨치는 하늘이의 노래 덕분에 하객들도 다들 어디서 저런 꾀꼬리 같은 가수를 데리고 왔냐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하늘이 덕분에, 그 아이 덕분에 제 인생도 술술 잘 풀리게 되었고 하늘이도 아이를 지키면서 잘 살게 되었고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제가 하늘이와 현지를 지킨 것보다는 받은 게 더 많아서 앞으로도 의사 일을 하면서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사회에 공헌할 것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공헌하면서 살아가려고요. 너무나도 기쁘고 뿌듯한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울고 싶고 서글픈 나날들이 많지만 저로 인해서 행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게 된 환자분들이 생길 때마다 저도 다시 한번 살아갈 희망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타인의 인생에 큰 기억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마음 가벼이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려고요. 참 힘들었던 20대, 30대였지만 40대가 들어선 요즘 행복이란 게 뭔지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비록 저는 가난한 의사고 여전히 빚이 남아있어서 이자에 허덕이는 인생이지만 이런 인생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보다 더 큰 것들이 저의 인생을 꽉 채웠으니까요. 공중화장실에서 만나게 된 인연이 이렇게나 길게 저의 인생에 들어오게 되었네요. 오늘도 저는 힘들고 고되지만 환자분들에게 웃으면서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의 긴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봐요. 저는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조심하시고 건강 다들 잘 챙기셔요.